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규의 독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주 광대합니다.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의회 민주주의. 75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전후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1871년 독일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했죠. 그 후 그 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도 12년이죠. 그 다음에 나치 정권도 12년. 근데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것도 독일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서독이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통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75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세계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일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의회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습니다만은 이 의회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들 경우는 의원들,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이런 의원들을 뽑고 그 의회 안에서 그 의원들에 의해서 총리가 선출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권한한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의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총리가 연설도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반대를 얘기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죠. 이 민주주의의 특색은 제가 볼 때는 그 의회가 정치의 중심지가 되면서 하나의 큰 토론장이 형성되지 않나. 제가 그동안 경험을 쭉 보면은 초창기에 아데나와의 서방정책을 향한 통일, 또 브란트 동방정책과 관련한 토론, 그 다음에 독일 통일하면서의 그 독일 통일에 관한 토론, 그때는 그 여야가 그냥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면서 지금 내년이면 60년이 된다마는 살면서 제가 많이 특히 TV를 통해서 많이 토론을 제가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분과별로 또 토론을 하는 것을 여기 TV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 통일할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방청석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독일 의회는 전 국민에게 열린 그러한 제도라고 보고, 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이 주 단위로 이 의회 신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첨부되는 이런 하나의 잡지인데 이 잡지는 굉장한 발달된 그런 학술 잡지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데 특히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데 많이 여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독일 통일 교육을 하면서 독일 통일 연구하면서 많이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이 의회에서 발행되는 이 논문을 많이 제가 적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그 발언이 자기가 발표한 내용이 또 별도로 그냥 쭉 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의회 제도라는 게 단순한 그냥 의회에서의 토론만이 아니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 많이 활약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로 그동안에 그 쭉 저대로 경험하는 것을 쭉 보면은 이 본회의 전체적인 토론도 중요하지만 특히 분과별로의 토론, 세부적인 토론. 예를 들어서 통일분과위원회 하면 통일분과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통일한다든가, 또는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제도로 하고, 이것이 계속 토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늘 이거 관심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밖으로 활짝 열린 그런 토론장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내년이면 60년이 됩니다만은 국회 토론 과정을 제가 열심히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제 경우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그 청문회 제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를 보면 뭐 마치 그 죄인을 달아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 청문회 제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100회 우리나라에 전혀 이익이 되는 기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런 그 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장관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제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인재를 우리가 색출해도 우리가 모자란 판에 그런 청문회 제도를 위해서 초창기부터 그냥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과연 우리 민주주의에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독일의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것이 그렇게 하나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계속 지속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극우 세력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자 세력도 자꾸 등장하고 있고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독일은 그동안 민주시민 교육의 덕분으로 또는 지역마다 그 헌법보호청이 있고 또 헌법보호재판소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널리 그동안에 퍼진 민주시민 그 의식이 그래도 갖고 있고 또 정치인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상황에 있으나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제 그 이민 문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참 이래서 이제 큰 의회 민주주의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토론을 한번 시작하면 뭐 그렇게 빨리 끝나질 않습니다. 영원히 그냥 토론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어려운 사정에서 과연 독일의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가 듭니다. 그래서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래도 기본법의 그 인권조항 헌법 1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인권조항이고 아직도 독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헌법 구절인데 그게 뭐가 되었냐면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의무화하고 이걸 지키는 것이 독일 헌법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이런 인권이 계속 지속될 때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75년을 자랑한다 하지만서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모든 나라의 하나의 모범적인 민주국가임을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